2주차에 접어들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날들이 설레기도 한 마음이 공존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3월 2주차 주 예산 계획 짜놓았던 거를 바인더로 옮기면서 당월에 있을 경조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월 1주차는 지난 영상에서 정산 진행하면서 1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같이 공유해봤고, 이제 3월 2주차 예산을 주간으로 옮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주차 비용 11만원을 꺼내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월별 주유비 안에서 주간은 4주차로 계획을 했는데 5만원은 비상금이고, 이제 2주차에 사용할 비용 5만원을 빼줄 예정입니다. 앞서 그 3월 1주차 정산건을 내용을 보셨던 분들이나 그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있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난주 예산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이 2월 된 부분이고, 2월 시킨 제도에서 남은 비용 같이 넣어놨고 2주차 비용을 5만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5만원 그래서 비용을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도록 하겠고, 이제 이 비용들을 주 예산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 예산으로 옮겨서 11만원 잡은 거에 월요일 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만원.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원 빼주고, 바인더가 사이즈별로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가방이 스타일링에 따라서 또 크기가 변화되실 텐데, 그에 맞춰서 지갑을 또 챙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또 만원, 만원 넣어주고, 목요일 비용으로 만원. 평일은 예산이 다 만원입니다. 앞서 예산 계획 때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11만원에서 4일치 들어갔고, 금요일 예산을 넣어주겠습니다. 만원 넣어주고, 토요일 예산은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5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비용 5만원 넣어주고, 그다음에 일요일 비용 만원 넣고 해서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비용 만원 넣어주고, 2주차에 사용할 주유 비용도 챙겨주어야겠죠? 그래서 그 비용 5만원. 그래서 5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결혼식 참석이 있어서 계속 앞서 영상에서
목표하던 바가 당장 있는 경조사 비용으로 그 지인 결혼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조사 항목으로 모았던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경조사 비용으로 모았었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모아둔 돈이 7, 8, 9, 10만 4천 원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비용은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잔액이 부족합니다. 계획한 디데이 날짜에 비용이 충당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른 비용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서브의 돈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 비상금 항목에 당월에 예산을 잡았던 6만 원이 있는데, 제가 주별로 2만 원씩 서브로 생각을 하고 6만 원을 넣었는데 지난주 2만 원은 쓰지 않아서 6만 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한 월 비상금 6만 원이 들어 있고, 제가 이 예비비는 따로 세우면서 예비 서브 비용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왜 준비를 했냐면 생활을 하다가 지폐를 교환해야 되는 때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 비상금 외에 2차 비상금으로 비용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는 담기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예비 서브 비용을 따로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10만 4천 원을 모아놨고 20만 원을 경조사로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9만 6천 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족한 비용을 충당을 시켜놓고 뺀 부분 항목에 그 금액만큼을 모아서 다시 그 항목으로 돈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돈을 넣어주고 다시 원점 0원으로부터 경조사 비용을 별도로 모아서 이후에 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금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생각을 해보았고, 결론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그러니까 2월 예산으로 잡았던 비상금 6만 원을 임시로 6만 원을 빼겠습니다. 서브 비용은 9,000원. 그리고 저는 54,000원 비용을 제가 서브 비용으로 잡아 놓았었는데요. 2차 예비 서브 비상금이 54,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제가 20만 원에서 10만 4천 원을 모아 놓았고 9만 6천 원이 남았는데 이걸 비상금에서 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3만 6천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놓았던 비상금 6만원과 그래서 36,000원 빼주겠습니다. 36,000원 6,000원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서브 비용 자리에 비상금을 넣어주도록 하겠고, 이거는 따로 해서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36,000원 빌렸는데 잔돈은 10,000원짜리로 내야 하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빼고 이렇게 해서 10,000원 해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혼식에 사용하려고 별도로 봉투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쯤에 우연히 이렇게 사이트 둘러보다가 샀던 건데, 멘트가 너무 예쁘고 좋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할 때 누군가 이런 봉투에 담아서 주면 너무 기분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멘트 내용은 아주 좋은 날, 함께 걸어가야 할 날들의 사랑과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축하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이 봉투는 다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억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보관하면서 써왔던 봉투인데, 이렇게 이번에도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경조사 항목에서 모았던 비용을 다 합쳐서 20만 원이고, 제가 이 5만 원은 만원권이랑 교체를 해서 20만 원으로 딱 만들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전하려는 그 축복의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를 공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져 있던 비용은 104,000원이었습니다. 비용으로 104,000원 뺐습니다. 목적 바인더는 정리가 되었고, 월 예산 바인더에서 잡아놓았던 6만원의 비상금을 결국엔 경조사비 항목에서 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96,000원이 부족했던지라 6만원을 월 예산에서 빌렸고, 36,000원만큼이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2차 서브 비용 부족한 금액 36,000원만큼을 뺐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용이 18,000원이 있어야겠죠? 5, 6, 8, 9, 10, 18 18,000원이 예비 비용으로 있고, 지폐를 교환할 때 환전용으로 함께 놓은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포스트잇이 너무 많이 끈끈한 관계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놓고, 제가 여기에 다시 재충당해야 될 비용은 나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당 96,000원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 저축 바인더에 경조사 항목은 리셋이 되었죠. 모아놓았던 104,000원을 뺐고 경조사비 항목은 0원이 되었습니다. 3월 지내야 할 주차가 남아있죠. 지금 제가 3월 2주차 예산을 짰고 3주차, 4주차 예산이 남아있고, 꼭 당월에 다 96,000원을 충당하지 않더라도 4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둘째 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항목에 26,000원을 채우고 나면 저는 이 비용을 아까 빌렸었던 비상금 항목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제가 현금 생활을 하면서 맞춰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적 저축, 정말 목적을 갖고 제가 모았던 이 항목에서 원하던 데드라인이었던 3월 15일까지 제가 목표했던 금액을 모으고 싶어서 딱 20만 원이 모아졌더라면, 제가 목적 저축으로 해서 모았던 경조사비에서 20만 원을 딱 만들었어요 하고 이제 봉투에 담아서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았고, 또 다른 항목도 저축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싶었기에 제가 원했던 날짜까지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잠시 빌려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비용이 넉넉하게 있었던 게 있다면 제가 충당을 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은 이렇게 였습니다. 저처럼 날짜까지 충당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있으셨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뭐 각자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던 예비 비용에서 충당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생 결혼식이라고 계속 영상마다 말했었던 그 결혼식이 진행이 돼서 잘 다녀왔고 부케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원래 꽃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꽃꽂이 클래스도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클래스도 들을 정도로 진짜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뻐서 꽃을 잘 살 수 있게 화병에 담아왔습니다. 3월 2주차 생활을 다 하고 이제 비용이 12,000원 남아서 그 부분을 저축을 했거든요. 경조사 비용으로 리셋했고 제가 비상금에서 항목을 빌려왔었던지라 얼른 빠르게 비용을 이쪽 경조사 항목으로도 모아서 빌린 내역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이제 경조사비 항목으로 10,000원을 저축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12,000원 있었던 거에서 경조사비 항목으로 10,000원을 저축했고 2,000원이 남은 거에서 꾸민비 항목으로 1,000원을 넣었고 남은 1,000원은 차량 관리 비용으로 넣어서 2주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소액이라도 아마 저는 그래도 나름 좋았다,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생활에서는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조금 타이트한 생활을 또 한 주간 하면 저축할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KTX로 왕복권을 끊었었는데 차량을 대절했다라고 해서 비용을 경비로 104,000원이 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모았던 비용 105,000원이어서 뺐었는데 이 KTX 왕복 티켓을 취소해가지고 1,600원의 수수료가 나왔고 그러니까 우수리 금액이랑 어바웃 2,000원으로 뺐고 KTX 환불비로 그래서 103,000원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최종 빠져나간 거고 여행비 항목에는 103,000원의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103,000원이 있고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103,000원이라는 여행비 태백 금액이 당장은 쓸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또 근교를 가볍게 여행을 간다든지 언제 어떻게 또 사람이 또 비용을 쓰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은 해서 그 항목에서 따로 비용은 처리하진 않고 모아둔 채로 두고 일들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서 조금 추가적인 사항이라 하면 꽃을 받아와서 제가 사실 이렇게 부케를 받은 게 이번이 2번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준비해서 식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결혼식 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이렇게 부케를 받아줄 수 있겠냐 해서 사실 이번이 2번째 부케이긴 한데 첫 번째 부케를 받았을 때도 제가 꽃을 예쁘게 말려서 줄 수 있는 게 예쁘진 못할 것 같아서 위탁해서 맡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조금 꽃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혼한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예외적으로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KTX 환불 비용을 다시 돌려받아서 환불은 됐지만 어쨌든 그와는 또 별개로 제가 부케를 돌려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생활을 이렇게 잘 해보았고 예비 비용으로 남겨뒀던 거에서 미리 빌려서 선처리를 했지만 예비 비용이라는 것 또한 사실 계획을 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을 시켰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현금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융통이 되고 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부족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제 기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렇게 해보았던 부분으로 정말 저와 같은 상황에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해외 생활 내용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